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표지부터 보고 시작을 합니다. 또 이태원에서 또 일이 벌어졌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로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로스팅 때문에 로스팅을 한번 디자인해보고 싶으신 사람들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번 학기 이 커피 화학 연구의 과제는 지난번에 한번 제출하셨던 논문을 그 레퍼런스까지 좀 찾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번 과제는 제가 과제물을 올릴 때 각자 논문 디자인 구성을 해서 제출을 하려면 전에 제출을 했던 것보다 좀 더 발전되고 레퍼런스도 많이 찾는 걸로 해서 완성이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제출을 안 하신 선생님들도 요번에 다른 분들 하셨던 거 한번 보셨으니까 우선 그 포맷에 맞춰가지고 제목,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놓고 채워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인데 이 2장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커피 성분에 관련된 그 여러 논문들에서 커피의 맛과 관련된 부분만을 좀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간략한 것이 한눈에 들어와서 좋아요. 보면 그린 커피 케미스트리 그러면 이제 생두에 있는 성분들의 화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이제 로우 커피 빈스 아 덴스 굉장히 덴스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있다, 단단하다는 얘기고 green seed consisting of about one half carbohydrate in various form and one half mixture of water, proteins, lipid, acid and alkaloids. 요 문장 전체가 생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절반이 탄수화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표가 될 만한 것들은 좀 메모를 하셨다가 좀 구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생두의 절반은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물이나 프로테인이나 지방들 나머지들로 구성되고 있다. 결국 커피 생두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 덩어리이다. 그러면 그 생두를 갖다 로스팅할 때 향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전구체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카보하이드레이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커피 생두에 대한 구조와 성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트럭처에서부터 나오는 수가 리피드 이것이 모두 다 뭡니까? 여기 지금 이제 생두 가공 듣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non volatile compound들이에요. 향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로스팅의 전구체로 사용이 돼 가지고 여기서 향기 성분들이 이제 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핵심적인 얘기만 이제 드리겠는데 제가 드린 이것들을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생두의 절반은 탄수화물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욕이 날 것 같습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이 coating the cellulose strains 이제 이게 뭐냐면은 셀룰로즈 스트레인드라고 하는 것이 카보하이드레이트의 긴 체인이 셀룰로즈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그 탄수화물에는 제일 기본 단위가 탄소죠. 탄소가 2개 모이고 3개 모이고 하면 우리가 그 명명법에서 배웠지만 프로판, 뷰탄 이런 식으로 카본 수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셀룰로즈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길게 된 그래서 스트랜드 긴 섬유소 이런 뜻입니다. 긴 선을 유발하는 coating the cellulose within the matrix hundred of chemicals 굉장히 많은 and that the roasting process will transform into oil and soluble materials that determine brew coffee's flavor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결국 셀룰로스가 로스팅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오일과 솔루블 머테리얼, 물에 녹는 물질들. 그러니까
오일과 물에 녹는 물질들 로스팅을 통해서 변하게 되고 이 오일이 향기를 포집하고 있고 솔루블 머테리얼 물에 녹는 것이 맛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맛에 영향을 끼친다. 솔루블 머테리얼 여기서 뭐가 있죠? 신맛을 유발하는 그렇죠. 클로리제닉 액시드 그 다음에 기타 유기산도 시트릭 액시드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물에 녹거든요. 결국 그것이 다 어디서 왔느냐?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green coffee's cellulose structure contribute to half of its dry weight. 그러니까 여기서 dry weight라는 용어가 나오면 건조 질량이에요. 전체 건조 질량의 절반 정도를 셀룰로스가 차지하고 있다. 아까 위에 있는 문장과 같은 얘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The cellulose contribute 바로 이 셀룰로스 뭐라 했죠?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긴 체인들 이것은 little to coffee flavor 커피의 향미에는 그렇게 기여하는 바가 향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the trap some volatile compound 이 셀룰로스가 거기에 있는 여러 작용기들이 어떻게 한다? 향을 갖다가 포집해둔다. 구조적으로 향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which are responsible for aroma 바로 이 volatile compound 이 향기 성분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volatile compound는 바로 뭐냐? 이 휘발성 물질들이 아로마 향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and add to brew coffee's viscosity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위치 향기에 기여한다는 것은 볼러타일 컴파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and add라고 하는 것은 컨트리뷰트에 있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셀룰로스가 향을 포집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add to brew the coffee's viscosity 점도를 갖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body라고 하죠. 그래서 역시 한 잔에 담기는 커피에서 body, viscosity 점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뭐다? 셀룰로스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코시티는 또 뭐냐? increasing its perceived body body를 갖다가 유발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특성이다 라는 거죠. 점도라는 것이 점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body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슈가 이 슈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당이라고 얘기하고 수크로스 이탄당을 얘기를 하죠. 수크로스는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프락토스죠. 합쳐진 이탄당인 건데 수크로스 dominated by 수크로스 슈가 그러니까 슈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수크로스 자당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그린빈 건조 줄량의 6에서 9%를 차지합니다. 많이 차지하는 거죠. 당이. 근데 얘는 문장에도 나오겠지만 단맛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슈가라고 하는 것이 provide sweetness cup 한 잔에 담기는 커피에 분명히 sweetness 단맛을 제공하긴 하는데 이제 뒤에서 보면 수크로스 als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acidity 그리고 수크로스라고 하는 것이 로스팅을 통해 가지고 분해가 되면서 acidity 산미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산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설탕이 산미에 영향을 끼치느냐 뒤에 나옵니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 caramelization of sucrose during roasting yield acetic acid. 자, 이런 것들을 잘 뽑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슈가라고 하는 것은 단맛뿐만이 아니라 로스팅 과정 중에 우리가 170도, 180도가 되면은 설탕이 caramelization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caramelization 되는 과정에 acetic acid가 바로 수크로스의 분해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아세틱 액시드 이것만 있을 때는 초산의 맛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슈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로스팅을 통해서 아세틱 액시드 신맛을 유발하게 된다. 다음 이제 리피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 혹은 이제 지질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 지질이 고자일 때는 패티, 그 다음에 액체일 때는 오일이라고 불리는 건데 리피드는 primarily 대체적으로 압도적으로 트라이글리서라이드나 대부분 리피드라고 하는 것이 생두에 들어있는 것이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린빈에 있어서 건조 질량의 16%를 차지한다. 아까 이 건조 질량의 50%를 차지하는 게
절반을 차지한 게 카보하이드레이트인데 나머지 50%가 이제 뭐 단백질이라든가 리피드라든가 기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리피드가 16%를 차지하니까 아마 그 다음 탄수화물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느낌이 안 오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 과제물로 내줬던 것 중에 non volatile 생두 가공 과정에서 이 과목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제 non volatile을 갖다가 따로 뭐라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스콧나우의 The Coffee Roaster Companion 바로 이제 이 책이죠. 이 책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는 이 책의 순서대로 제가 이제 화학 물질이 나오는 것들 이제 뒤쪽으로 가면 로스팅에 대한 기법이라 화학 물질이 좀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화학 물질에 대한 익숙함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게 트라이글리세라이드입니다. 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게 트라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우리가 트리라고 하는 것이 세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G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이거를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지방 중에 중성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성지방은 요걸 우리가 글리세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글리세린의 하나, 둘, 세 개의 기마다 긴 지방산이 요것이 이제 탄소가 체인이 많은 거죠. 요 꺾이는 것마다 C 체인이 11개, 뭐 17개 나가 있는데 얘들이 꼬리처럼 글리세린 하나에 3개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트리글리세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피에 있어서 생두에 있어서 리피드는 지질은 대부분 트리글리세라이드인데 이제 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물에 not water soluble 녹지 않는다. 근데 물에 녹지 않으면 커피를 추출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뜨거운 물로 하게 되니까 나오게 되고 brewed coffee contains some, especially when the brewing method use either no filtration or a very porous filter.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종이 필터로 할 경우에는 이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리피드, 지방 성분들이 종이에는 흡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에 녹지 않아서 물과 빠져나오지 못하고 종이에 걸리게 되는데 브루잉 자체가 종이로 필터레이션 하지 않는 것들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커핑하는 거 커핑할 때 담기는 것은 이제 종이 필터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very porous 필터 그냥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러니까 이제 에스프레소의 그 바이스킷 같은 경우 그다음에 프렌치 프레스의 철망 뭐 메탈 그다음에 여기 클러스 필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방이 다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피드 인 브루드 커피 한 잔에 담기는 커피에 있어서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영향을 하냐면 그 지질에 아까 이 트리글리세라이드 보셨잖아요. 얘들 하나하나가 다 이 커피의 향기를 포집해 놓는 역할을 해요. 이 가지들이 그러니까 연상하기에 이 지방산의 많은 가지들이 커피의 향미를 붙잡아 두고 있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잔에 담기는 커피에서 지방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아로마, 향기를 붙잡아 두고 contribute to coffee's mouthfeel 그리고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위에 비스코티도 바디에 영향을 끼치죠. 근데 비스코티는 뭐가 영향을 끼친 거죠? 슈가, 당이 영향을 끼친 것이고 여기서 리피드, 지질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mouthfeel이라고 해서 부드러움입니다. 촉감이죠. 그래서 커피의 mouthfeel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Higher lipid content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better green coffee quality.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방의 함량이 높을수록 아로마, 향기를 많이 포집해 줄 수 있고 마우스필도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지방의 함량이 높을 때 그것은 고급 커피의 경우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방은 뭐가 많죠? 로부스타와 아라비카 중에 아라비카가 훨씬 많습니다. 자, unfortunately, 그러나 불행하게도 lipid also prevent challenge to quality. 그런데 이 리피드가 많은 것이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리피드는 이제 challenge to라고 하는 거 골칫거리기도 하다. 어디에? quality, 품질을 갖다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전적이다.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as they are vulnerable to oxidation. vulnerable이라는 것은 쉽게 모모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oxidation, 산화되고 rancidity이 산패된다 이거예요. 언제? 콩을 갖다가 로스티드 콩, 그러니까 볶은 콩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성분이 많을수록 쉽게 산화되고 그 다음에 산패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옥시데이션이나 이런 단어 나오면 골치 아프죠. 우리가 이제 산패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 산화되는 것. 그래서 큰 개념에서는 이제 옥시데이션, 산화 현상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르는 게 나오면 이렇게 슬라이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산화 환원,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옥시데이션, 리액션 그러면 산화 반응, 리덕션, 리액션 그러면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산화라고 하는 건 산소와 결합하는 거, 산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 화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기 중의 산소죠.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쉬운데 환원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는 H, 수소와 화합하는 거,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페어를 짝을 이뤄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산소 이렇게 우선 알아두세요. 산소는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만나는 것. 그 다음에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 산소를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를 얻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산소를 얻으면 안 되죠. 수소를 얻는 것. 자,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화합하는 것,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울 거 없이 그냥 산화라고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산패는 이제 기름에 국한돼서 부른다고 보시고 하나의 우리가 방정식을 하나 보면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은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를 잇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산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화가 산소를와 합쳐지면 산화라고 하는데 전자를 잃는 것도 산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자를 잃게 되면 전자를 받는 것이 있잖아요. 전자를 만나는 것은 또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주고받거나 산소를 주고받는 게 산소와 결합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H 수소를 만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패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갖고 질이 떨어지는 거죠. 산소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물질이 물에 녹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 산소는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막 분해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분해해서 이제 긴 지방 덩어리들이 짧게 끊어지니까 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산소가 끊어서 나타나는 향들은 그렇게 유쾌한 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산패면은 그냥 악취가 나지는 않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막 거부감이 들도록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은 산패 중에서도 부패라고 또 따로 부르죠. 그다음 이제 환원당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슈가 리피드까지 알아봤죠. 그 다음에 지방이 아까 16%였고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건조 질량의 한 10에서 13% 정도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소 단위들을 아미노액시드라고 얘기합니다. 아미노액시드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미노액시드와 탄수화물의 COH 카르복실기가 서로 반응하는 게 마이야르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마이야르 반응, 향미를 만들어내는 반응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열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만나서 향을 만들어내는 것. 보다 구체적이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액시드 수준에서 얘기하고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 작용기, 카르복실기 COH기를 얘기해서 이 두 개가 만나서 반응, 향기 반응을 내는 것을 우리가 마이야르 리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아미노액시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reducing sugar, 그러니까 웬만한 단당들은 다 reducing 환원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환원당 말씀 나오시면 막
머리를 막 흔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당인데 그것이 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환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그냥 편하게 당이 따로 있고 환원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단당류들 같은 경우에는 환원당이에요. 이제 그 얘기가 여기 reducing sugar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환원당 나올 때 그냥 당 이렇게 생각하셔도 우리 커피 공부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적으로 얘기할 땐 당의 알데하이드 작용기가 환원성이 있고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거를 환원시키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수소를 저쪽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만나면 저 상대 쪽은 뭐가 되는 거죠? 환원이 되죠. 아까 수소를 만나면 환원이 되는 거고 산소를 만나면 산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당류, 그러니까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글루코스, 갈락토스, 프락토스, 락토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락토스는 아니고요. 이런 단당류들, 글루코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OH기, H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두 환원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당의 경우에는 이제 당이 두 개인 경우에는 락토스와 말토스가 환원당이고 설탕은 비환원당입니다. 설탕이 비환원당이라는 얘기는 작용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환원당이라는 다른 거를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니까 다른 것과 화학적인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왜 이 환원당이 식물의 생리에서 중요하냐면 식물은 이제 강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을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걸 저 뿌리나 다른 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되는 과정에서 쉽게 다른 것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포도당은 환원당이기 때문에 작용력이 많단 말이에요. 따라서 식물은 그렇게 진화하죠. 어떻게? 포도당을 만들면 비환원당인 설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잎에서 뿌리로 갈 때까지 다른 것과 반응하지 않게끔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죠. 참 생명의 신비는 대단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화학 연구에서 좀 어려운 얘기들, 이제 화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저도 그 화학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지만 의미는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원당, 비환원당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참고로 알고 넘어가십시오. 이것도 제가 수업이 할 때마다 이게 제가 오늘은 20 몇 번까지 했는데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 할 때마다 제가 자료실로 공유할 테니까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 여기를 틀로 템플릿으로 해서 더 이어가실 선생님들은 이어가십시오. 단당류 케토스라고 하는 건 뭐라 했어요? CO, 그죠? C와 산소,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이 있는 걸 케토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도스, 바로 이겁니다. 케톤. 알도스는 CHO죠. C와 O가 있는데 그 옆에 H가 또 붙어 있죠. COH가 알데히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은 단당류는 다 뭐라 그랬죠? 환원당이라고 했죠. 그죠? 얘들이 여기가 CO에 H기가 있어요. H가 붙는 쪽이 있어가지고 H를 쉽게 건네준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화학 구조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CO 알데히드기가 CHO 이렇게 생긴 거. 여기 포도당의 제일 끝 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요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알도스. 그다음에 여기가 뒤에 케톤이 있는 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케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요 모두 수산기가 있다는 거죠. 요 수산기들이 다른 거를 갖다가 환원시키는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들을 환원시키는 능력을 있는 것을 우리가 환원당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알려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원당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당이 다 기본적으로 그런 작용력이 있고 작용력이 없게 하려면 이제 다당류가 돼야 되는데 설탕 같은 경우 생리적으로는 광합성을 한 것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에 다른 것과 한눈 팔지 말라고 설탕으로 비환원성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나 얘가 단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단당이 되면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비환원성 상태인 겁니다. 당은. 그래서 쉽게 분해되고 다른 것과 반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마이야르 리액션 말씀을 드렸고, 단백질은 these actions produce
글라이코실 아민 and 멜라노이딘. 멜라노이딘, 글라이코실 아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다? 프로테인에서 비롯된다. 그죠? That contribute to coffee's bitter sweet flavor. 바로 이 글라이코실 아민이라든가 멜라노이든 이게 이제 바로 갈색을 나타내는 색소들 아닙니까? 마이야르 리액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비터 스위트. 약간 쓴맛이 감도는 단맛을 유발하게 된다. 색깔은 브라운 컬러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볶은 느낌, 열을 받은 느낌, 그 다음에 미티, 이제 우마미 같은 거예요. 약간 고기 맛의 느낌이 나는. 그 다음에 베이크드, 좀 뭔가 이 구워지는 향들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된다는 게 당연하죠. 마이야르 리액션이 이제는 끓는 물 100도를 넘어서서 150도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열을 받는 상태에서 구워지고 볶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열의 맛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 이제 프로테인은 기억하셔야 될 게 글루코사 글라이코실 아민이라든가 아니면 멜라노이딘을 만드는 중요한 전구체이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멜라노이딘이 어떻게 나왔어요? 단백질의 아미노액시드와 리듀싱 환원당들이 작용을 어떤 작용? 마이야르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멜라노이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글라이코실 아민과 멜라노이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이 궁금하면 선생님들이 한 번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이건 아까 우리가 환원당을 얘기할 때 헤미아세틸이라는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넣은 거고 글라이코실 아민 같은 경우에는 슈가에 이제 글루코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프라이머리 아민이라고 해서 어디 있는 거예요? 아미노 액시드에 있는 겁니다. 단백질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루코스가 설탕에서부터 나온 탄수화물에서 나온 글루코스 알데히드 COH기가 있는 거. 여기가 이제 C가 있고 요 짝대기 끝은 C가 없어도 C가 있는 거라 그랬죠. CHO기와 그다음에 바로 뭐예요? 프라이머리 아민, 아미노 액시드의 아민기가 합쳐져서 몸체의 글루코스의 형태와 함께 아민의 형태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글라이코실 아민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것이 열의 맛,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베이키드하고 미티하고 한 그런 맛들을 유발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멜라노이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색깔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빛이 와서 그 색깔이 흡수되지 않고 반사된다는 얘기입니다. 갈색을 띠는 것은 이 물질이 갈색만 반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흡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구조들이 나오면서 얘가 갈색의 파장들을 반사로 내보내죠. 그래서 색깔을 띠게 되게 되는데 이 멜라노이드는 보시면 여기에 보면 더 하이드로카본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질소 여기 N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볼까요? 예, 요 N은 어디서 나오는 게 요 질소는 아미노액시드의 아민계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소가 들어가 있고 기타 다른 요 꺽쇠들은 다 당에서 혹은 탄수화물 그래서 이 질소를 중심으로 해서 얘들이 연결이 될 때 하나의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중합체라고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조들이 특정 파장, 갈색의 파장을 반사하면서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거는 알칼로이드가 나올 때죠. 자, 그다음 요 대목이 교과서 이 스콧나우 페이지에서는 딱 두 면밖에 안 됩니다만은 화학 연구에서는 요 대목이 우리가 화학 연구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식품 가공에다가는 이제 이게 무슨 논볼러탈이 있는지를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여기 화학 연구에서는 요것들이 다 전구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에는 논문들을 제가 몇 개 이제 추천을 해드리면 제가 그걸 잡아서 드리면 선생님들은 다 이 전구체가 되는 카페인, 트리곤렐린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스콧나이가 쓴 것처럼 뭐 생두 전체의 절반은 탄수화물이 그 다음에 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위트니스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아까 봤죠 캐러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아세틱 액시드 신맛까지도 신맛을 내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쭉 찾아서 나열을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출처를 밝히는 거를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어떤 이제 원문 논문들을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많은 그 전구체를 다루는 논문들 그 논문들 중에 보면은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지만 늘 인용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찾아서 정리해 놓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어서 이번 학기 강의에는 논볼로타일 전구체들, 그다음에 이 전구체들이 결국 특성, 그다음에 나중에 로스팅을 통해서 어떤 맛을 내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그 물질들을 지금 이거 스콧나우도 다 논문을 다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본 논문을 찾아서 이런 팩트. 예컨대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녹색으로 친 거는 제가 보니까 이 한글 번역판에서는 빠져 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예컨대 요거 설명하면서 제가 또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커피에서는 알칼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 알칼로이드 눈치채셨겠지만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카페인과 트리고넬린이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알칼로이드 커피에 있는 것들이 이제 카페인과 트리고넬린. 근데 참 이 질소가 포함된 것들이에요. 이 질소는 독성일 가능성이 많은데 카페인과 트리고넬린은 적당히 있는지 아무튼 이게 우리 인류한테는 각성 효과를 유발합니다. 두 개가 다. 이것이 건조 질량에는 1%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것들이 다 두 개 다 카페인이 are responsible for much of coffee's bitterness and stimulating property. 이게 바로 stimulating property라고 하는 것이 각성 효과예요. 그래서 카페인, 트리고넬린을 총칭하는 알칼로이드 계열이 커피에서 비터니스, 쓴맛과 함께 각성 효과를 유발한다. 해놓고 이 중요한 것들을 번역판에 빠져 있는데 카페인 contribute. 카페인은 대략적으로 10% 정도를 역할을 한다. 카페인이 커피에 10% 정도만 역할하는 게 뭔가 봤더니 커피's bitterness. 커피 쓴맛에서 카페인이 역할하는 것은 10% 정도다. And the majority of its stimulative effect. 그리고 각성 효과의 대부분은 바로 이제 카페인에서 비롯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에서 쓴맛, 이건 뭐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커피에서 쓴맛을 얘기할 때 카페인이 쓴맛에 기여하는 정도는 10%밖에 안 된다. 근데 선생님들 논문을 쓸 때 스콧나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쫙 보면은 이제 7번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요 페이지 한번 갔다 볼까요? 지금 이제 여기 12페이지니까. 그래서 읽다가 7번을 딱 누르면 7번은 이제 요 문장을 인용한 건데 The coffee plant produces caffeine as a defense against consumption by insect. 그러니까 곤충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 이제 카페인을 방어 도구로 쓰기 위해서 카페인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인데, 요게 이렇게 파랗게 되는 걸 딱 누르면 레퍼런스 7번으로 갑니다. 7번으로 갔더니 여기 Under Microscope The Science of Coffee Roasting, 로스트. 이거는 또 논문이 아니네요. 이게 바로 이제 로스트 2008년도에 리베라가 쓴 데에 여기 보면은 5월 6월호에서 인용했다. 근데 5월 6월호에 인용한 거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어디에 논문에서 인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좀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실험적인 논문을 낸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이 사람도 어딘가 인용이 됐을 텐데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원 인용되는 것을 찾자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입니다. 자, 아까 1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실 때 일로 돌아가는 방법은 예컨대 아까 글루코사민과 멜라노이딘 할 때 18번 나 요거 궁금하다 하고 18번을 딱 치시면 여기 치실 때 요 밑에 있는 페이지가 12페이지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18로 딱 누르면 18에 레퍼런스로 갑니다. 이게 18이 이거 1, 2책에서 왔구나. Complexity of Coffee. 거기서 왔구나 하고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갈 땐 이 페이지에서 위로 12를 딱 치면 다시 아까 그 장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비축해 놓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리고넬린에 대해서 합니다. 트리고넬린 is perhaps the greatest contributor. 이 트리고넬린이야말로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데 뭐의 역할? 비터니스. 그러니까 커피 비터니스에서 쓴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트리고넬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Yield many aromatic compound. 그리고 트리고넬린이라는 것이 많은 아로마틱 컴파운드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가 뭐예요? 곧 향미들의 전구체가 트리고넬린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구체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and degrade. degrade가 이제 분해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열에 의해서 분해되다. 로스팅을 통해서 열분해가 되다 할 때 혹은 엔자임에 의해서 분해되기도 하고 아무튼 조직이 화학 구조가 분해가 돼서 피리다인 and 피리딘이라고 하죠. 피리딘 and 니코티닉 엑시드 during 로스팅을 통해서 피리딘이나 니코티닉 엑시드로 바뀐다. 아, 트리고넬린이 열분해가 되면 다양한 여기 S가 붙였잖아요. 복수고 피리딘 많은 피리딘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이 피리딘이라고 하는 것은 향미의 물질들이에요. 이것 자체가 방향적 구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니코티닉 엑시드가 산이 만들어지는데 니코티닉 엑시드가 바로 비타민 B3입니다. 니아신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것이 메얼 세브논즈 한 200g 정도가 된다면 커피에서 브루잉 커피에 이것들이 거의 200g 7온즈 정도가 담겨 있다. 7온즈짜리 브루잉 브루잉한 커피 안에 물론 이제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depending on roasting 그 콩이 얼마나 로스팅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브루잉 커피를 한 7온즈 잔의 액체의 커피에게 이 니아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20에서 80ml 정도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which is likely responsible for coffee's documented anti-cavity effect 충치 예방에 혹은 충치 치료에 비타민 B3가 좋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알칼로이드의 구조를 한번 봐야죠. 이제 이런 것들을 옆에 슬라이드로 만들어 주시면 좋잖아요. 자 카페인은 너무 많이 자주 봤죠. 아무튼 이것이 방향족이고 6개짜리가 들어있고 5개짜리가 있고 육각형과 오각형이 들어있고 케톤도 들어있고 하나의 구조에 질소가 4개씩이나 있네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칼로이드라 질소를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칼로이드라고 얘기하고 트리고넬린 같은 경우에도 육각형의 한 꼭지를 질소가 딱 차지하고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이 우리가 피리다인 혹은 피리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위에서 보면은 트리고넬린의 요 기본 구조가 바로 또 피리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까 트리고넬린이 분해돼서 피리딘과 뭐가 된다 했어요? 니아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것이 이제 아까 그 트리고넬린을 구성한 것 중에 이것이 피리딘, 그다음에 니아신, 니코티닉 엑시드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잘 쫓아오시면 아까 이 트리고넬린이 분해가 돼서 요것만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떨어져 나와서 피리딘 계통의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니아신 같은 경우에 트리고넬린 모양 잘 보세요. 그리고 니아신을 보면은 뭐만 바뀌었어요? 메틸기만 빠져 있죠. 여기에서 메틸기가 빠져지고 여기서 H만 수소기가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니아신. 그러니까 니아신과 트리고넬린은 메틸기 하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올게닉 엑시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모이스처 컨텐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커피 생두에 있어서 수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를 할 때 13% 이하, 13%라고 하는 것은 생두가 13% 이상이 생기면 공기 중에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이제 썩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생두를 갖다가 보관할 때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은 12%, 11%, 12%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0.5에서 11.5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moisture content is too low. 만약에 생두의 수분 상태가 너무 함수량이 적게 되면 그 색깔도 페이드 옅어지고 그 다음에 컵 노트와 헤이, 스트로우 건초의 느낌이 난다. 그죠? 곡물 느낌이 난다. 이제 여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로스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견해를 어떤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 말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스콘라우가 앞부분에 수분을 날릴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스터
must apply heat consciously 매우 주의 깊게 열을 가해야 된다. to raw moisture bin. 생두 자체에 수분이 너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수분이 있어야지만 열을 좀 견뎌주는데 수분이 너무 없으면 확 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열을 서서히 아주 주의 깊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밀도가 수분이 없기 때문에 열에 대한 저항이 없어서 너무 빨리 too fast 너무나 빨리 볶아버려서 타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moisture content is much higher than 12%. 혹시라도 또 수분이 12% 이상 너무 많게 되면 green coffee is prone to developing mold and may taste grass in the cup. 이런 경우에는 12%짜리가 한 잔에 담길 때 곰팡내가 날 수 있고 건초의 느낌, 이제 풀의 느낌이 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보관 중에 물기가 너무 많으면 얘가 그 몰드, 이 박테리, 곰팡이에 의해서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분이 높으면 혹시 이 문장을 수분이 높으면 곰팡내나 아니면 풀 깎은 느낌이 난다, 아린 느낌이 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관 상태에 물이 많으면 박테리아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여기 좀 빠져 있어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Water slow heat transfer within beans. 워터는 slows 아주 천천히 뭐를 천천히 하냐면 heat transfer 열의 전달을 그러니까 물이 열이 콩에 막 들어올 때 저항한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걸 열을 갖다가 확 그거를 이제 빨리 로스팅 되는 것을 물 자체가 늦춰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늦춰줄까요? 증발함으로 해서. 우리가 인체에 땀이 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에 있는 열을 날려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커피 생두에 물이 많으면 열이 들어왔을 때 이 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부로 막 파고드는 속도를 늦춰주죠. 어떻게?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이런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it requires extra heat in fuel to evaporate. 그리고 근데 우리가 상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액체일 때의 물과 기체일 때의 물은 우리가 그걸 잡열이라고 그래요. 보기에는 똑같은 100도이지만 100도 물이냐 100도 기차에 따라서는 거기 있는 에너지가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상에너지, 잡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증기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수분이 많은 것들은 수분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열을 더 많이 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Roasted very moist bean therefore requires extra energy. 그렇죠?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Combination of added time and roasting power. 그래서 시간을 더 길게 가서 열을 총량을 더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로스팅 파워를 한 얘기는 뭐냐면 열량을 높여준다거나 이렇게 수분이 많은 것들은 이베퍼 수증기를 시켜서 물을 날려보내는데 에너지가 더 쓰이게 되므로 시간이 더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화력을 더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올가닉 엑시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가닉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요한 전고체가 클로로제닉 엑시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클로로제닉 엑시드, 클로로겐산인데 constituently, approximately 대부분 건조 줄량의 7에서 10%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두에서 가장 많은 유기산은 뭘까요?라고 할 때 클로로제닉 엑시드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클로로제닉 엑시드는 화학 구조가 여러 개가 있어요. 4-5종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여기 S라고 총칭으로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제닉 엑시드는 contribute to coffee's acidity, 산미와 sourness, 그죠? 아주 찌르는 시큼한 맛, astringency, 떫은 맛, bitterness.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한 물질이 산미와 시큼한 맛과 떫은 맛과 비터니스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을까? 얘가 로스팅을 통해서 물질 두 개로 나눠지죠. 뭘로 나눠져요? 카페익 엑시드, 그죠? 그 다음에 퀸산으로 나눠지면서 이런 맛을 내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겐산 같은 경우에는 안티옥시던트 베네피트라는 거 항산화 물질, 항산화 효과, 여기서 베네핏은 이펙트 효과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로겐산은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맛에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나는 이유는 클로로제닉 엑시드의 로스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퀸산과 카페익 엑시드로 둘로 분해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내는 맛들인 겁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유기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연산, 그 다음에 퀸산, 카페, 여기 퀴닉산과 카페익 엑시드가 바로
클로로제닉 엑시드가 분해되면 여기 두 개가 되는 거고, 말레이트 이거 뭐 사과산, 아세틱, 초산, 그다음에 포믹 엑시드, 포름산. 이 포름산이 로스팅할 때 많이 나오고 좀 자극적이죠. 오랫동안 마치면 폐 손상까지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화학 구조를 알면 좋죠. 그래서 여기 스콘나우에 나왔던 책 중에 유기산은 대부분이 클로리제닉 엑시드이고 쭉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이런데 이제 밑으로 쭉 지나가면 클로리제닉 엑시드의 모형들. 얘가 이렇게 잘라주면 하나는 퀸산, 하나는 카페익산. 이따가 퀸산과 카페익산 나오면 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시트릭 엑시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탄소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퀴닉 엑시드. 퀴닉 엑시드가 아까 클로로제닉 엑시드 요 모양 잘 보세요. 뭐가 똑같아요? 클로로제닉 엑시드 바로 요 모양이죠. 클로로제닉 엑시드 요거 딱 잘리면 얘가 퀴닉 엑시드가 되고 얘는 카페익 엑시드가 되는 겁니다. 자, 시트릭 엑시드, 퀴닉 엑시드, 카페익 엑시드 아까고 그래서 얘와 얘가 둘이 결합되면 클로로제닉 엑시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말레이트의 구조. 우리 탄소수 한번 세볼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말레이트 엑시드는 탄소가 4개입니다. 아세틱 엑시드는 C2. 그렇죠? 2개. 포믹은 C1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이 아마 이 책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원문 번역문에는 이 얘기가 없는데 이제 이거 얼마나 친절해요. 모든 커피들이 다 이런 거냐? 그렇지 않다. 내가 다뤘던 것은 뭐다? 제너스, 코페아, 스페이스, 아라비카 품종만 이렇다. 그래서 커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위에 명기한 것은 아라비카 커피였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번역서에 들어가면 좋은데 번역서에는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3장은 아이고 이게 벌써 47분이 지나갔네요. 이 3장은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커피 포대에 대한 얘기인데 끝부분에 워터 액티비티 얘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을 예습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읽어오십시오. 우리가 수분 활성도와 수분 함수율은 무엇이 다른 것이냐 얘기가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